새로운 시대엔 막대한 저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회를 찾는 방법만 이해하면 됩니다. S&P 500 지수는 시간을 투자할 가치가 없습니다. 부동산으론 돈을 벌지 못합니다.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에 투자하면 단기간에 엄청나게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연간 150%씩 성장할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는 인터넷의 2배 속도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500를 가진 사람도 부자가 될 수 있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세계 최고의 금융교육 플랫폼 리얼비전의 공동 창업자이자 CEO 라울 폴, 그가 끊임없이 변화하는 현대 금융의 미래와 앞으로 미래 세대가 부를 거머쥘 새로운 투자 패러다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지금의 30대는 부모 세대보다 부유하지 않은 첫 번째 세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을 살 여력은 없으며 학자금 대출과 불안정한 일자리로 경제적으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투자할 초과 소득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투자해야 할까요? 라울 폴은 이와 관련해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미국인이라면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강력한 밈을 믿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현실이 아닙니다. 현실은 여러분이 저축한 돈이 생각했던 것만큼의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연금을 받고 카리브해의 유람선을 타고 멋진 집에서 살 수 있다는 약속은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임금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30대 청년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연령대가 정말 중요한 집단이기 때문이죠. 그들은 집을 살 여유가 없습니다. 제가 30살 때로 돌아가 보죠. 저는 런던에 집을 샀는데 좋은 지역에 위치한 좋은 집이었어요. 당시 제 연봉의 3.5배에 달하는 금액이었죠. 저는 금융업에 종사했고 고액의 연봉을 받고 있었지만 지금의 연봉의 3.5배로는 아무것도 살 수 없습니다. 요즘 비슷한 수준의 연봉을 받는다면 집을 사는데 아마 8배에서 10배 정도는 들 테니 첫 집을 사는데 드는 비용이 과거에 비해 3배나 되는 셈이죠. 라울 폴은 평균 35세 밀레니얼 세대들이 더 이상 집을 살 여유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밀레니얼 세대들은 저축할 돈도 부족하고 대학 학자금으로 이미 부채를 떠안은 채로 사회에 나오기 때문에 가난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습니다. 그 결과로 그들은 아이를 갖지 않고 결혼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가 암울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절망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많은 30대 젊은이들이 투잡, 쓰리잡, 포잡을 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원해서가 아닙니다. 살아날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1983년의 30대와 현재의 30대에 대한 몇 가지 통계를 살펴봅시다. 1983년의 30대 85%가 혼자 살았고 집이나 아파트를 임대하거나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64%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죠. 30세의 결혼율은 1983년 80%에서 현재는 47%로 떨어졌습니다. 아이를 낳는 비율은 60%에서 32%로 떨어졌죠. 사람들이 아이 양육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인구는 붕괴되고 있으며 30대의 주택 소유율은 50%에서 32%로 떨어졌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30대들은 과거의 부모 세대처럼 경제 활동을 해서는 그들같이 집을 사고 평범하게 살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이어서 이제 더 이상 집을 사는 것이 라이프 스타일을 위한 최우선으로 가져가야 할 자산이 아님을 강조합니다. 안정적이고 여유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원하시나요? 그래서 집을 사고 빚을 갚기 위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미래의 자신을 희생하고 있으신가요?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예전엔 연봉의 3배, 4배면 집을 살 수 있었어요. 집값이 비싸지 않았기 때문에 더 빨리 갚을 수 있었고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소득에 비해 주택대출 금액이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남은 평생 동안 집값을 갚아야 하고 대부분의 돈이 이자를 갚는 데 소비되고 맙니다. 여러분은 평생 그 집을 소유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 은행이 빼앗아갈 수 있어요. 그는 부동산이 지금까지는 괜찮은 선택이었지만 최선은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집은 심리나 감정에 관한 것일 뿐 부자가 되기 위한 자산은 아니라는 말이죠. 그는 이어서 전통 금융 시스템의 문제점을 비판합니다. 인류는 자산의 안전한 보관을 위해 은행을 만들어냈고 은행에 돈을 맡기면 우리는 당신의 돈을 이만큼 가지고 있어요 라는 종이를 주었습니다.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겼다고 가정해 봅시다. 하지만 그들은
내 돈을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줄 겁니다. 내 돈을 가지고 은행의 이익을 위한 돈놀이를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모든 사람들이 돈을 다시 받아가려 하면 은행엔 돈이 부족하고 뱅크런이 일어나죠. 은행에 돈을 넣는 순간부터 그 돈은 내 돈이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은 은행에 대한 채권자가 된 거죠. 2012년 유럽 위기가 발생했을 때 이 문제는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사람들은 은행에서 자신의 돈을 인출하려 했지만 은행엔 돈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누구에게도 돈은 없었지만 장부상에 돈을 빌려주고 그 현금 흐름으로 집을 사서 그 집을 담보로 또 다른 집을 사는 폰지 사기와 같은 일이 일어났고 그런 일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감이지만 은행은 종이 한 장만 줬을 뿐 가치 있는 담보로 이를 뒷받침하지 못했어요. 무분별하게 없는 돈을 빌려주고 심지어 돈을 찍어내면서 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원장 시스템이며 현대은행의 최대 문제입니다. 최악인 건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 전부 이 신뢰성 없는 은행 시스템 위에서 이뤄진다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신뢰기관인 은행이 갑자기 신뢰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2008년에도, 그 전에도, 그 이후에도 인류 역사상 화폐가 만들어진 이후로 이런 문제는 끊임없이 계속됐습니다. 라울 폴은 이러한 문제를 암호화폐, 블록체인 기술이 간단히 해결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거래를 수천, 수만, 수백만 명의 개인이 확인하도록 한다면 이런 신뢰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에 대해 설명합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하는 모든 일이 사실은 계약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는 것도 계약이고 말 그대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계약입니다. 여러분이 구매하는 모든 티켓, 모든 구매, 모든 것이 계약입니다. 이것이 사회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돈도 계약이에요. 정부도 계약입니다. 종교도 계약입니다. 이 사회의 모든 것이 계약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회 구조와 사회 질서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블록체인, 비트코인은 이 계약을 완전한 신뢰성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대 금융 시스템을 뛰어넘어 100%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이죠. 블록체인에 기록되는 거래 내용은 수학적 문제를 푸는 컴퓨터에 의해 확인됩니다. 하지만 수만 명의 사람들이 동일한 거래를 검증하고 활동들을 보고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소유권을 여러분에게 넘긴다면 여러분이 소유자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비트코인을 보냈을 때 중개인의 확인 없이 수만 명,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해당 거래가 합법적인 것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참여자들은 블록체인의 스냅샷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스냅샷의 변화를 모두 동의해야만 합니다. 이를 합의 메커니즘이라고 부르죠. 만약 조작된 거래를 입력하려 한다면 다른 모든 블록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기록이 거부되고 맙니다. 그리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해당 블록 전체가 막히죠. 이것이 바로 다자간 합의입니다. 비트코인 블록체인을 검증하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 의해 내가 비트코인을 소유할 수 있고 내가 비트코인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 증명됩니다. 비트코인 블록체인을 검증하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 의해 내가 비트코인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 증명됩니다. 비트코인은 공개적으로 소유를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은행 같은 중개 대리인이 내가 비트코인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전 세계가 동일한 원장을 검증하고 합의하고 이는 절대 불변하기 때문에 깨트릴 수 없습니다. 이어서 그는 비트코인과 같은 개인 대 개인의 거래에서 더 나아가 이더리움과 같은 스마트 컨트랙트의 등장으로 인간의 대부분의 계약을 자동으로 처리하고 검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블록체인은 정부나 은행의 중재 없이 더 나은 신뢰성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가치의 교환과 창출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과 대중화가 급속도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는 암호화폐의 대중화와 발전이 예견된 미래이지만 투자 시엔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암호화폐 투자의 위험과 전략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산 배분은 제가 30년간 금융업계에 종사하며 배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일단 비트코인을 먼저 시작하세요. 60%, 70% 하락하더라도 상관없을 만큼 비트코인을 구매하는 거죠. 장기적으로 연평균 150%의 수익을 달성하고 싶다면 감내할 수 있을 만큼의 리스크만 가져야 합니다. 그런 다음 얼마가 됐든 매월 일정 금액을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겁니다. 매수한 뒤로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경제를 분석하거나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 깊이 알아보거나 관심 가지지 마세요. 얼마가 하락하든 절대 팔지 말고 기회가 되면 더 사들이는 전략을 취하세요.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처음에 전략을 유지하는 겁니다. 처음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보유하는 현명한 행동을 하다가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버는 것을 보기 시작하면 더 큰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더 큰 수익을 쫓고 싶어집니다. 여러분도 분명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강사장이 오면 어떤 민코인을 사서 오늘 100만 달러를 벌었다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정신을 잃고 보유한 비트코인을 전부 팔고 쓰레기를 사기 시작하게 될 거예요. 라울 폴은 매수하고 장기간 보유하는 전략을 계속 유지하는 게 암호화폐 시장에서 높은 수익을 거두는 가장 좋은 전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누구나 고점에 팔고 최고 수익을 얻길 희망하죠. 하지만 그 이후에 거래가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진다면 결국 모든 것을 잃을지도 모릅니다. 매수하고 잊어버리세요. 이것이 간단하면서도 가장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전략입니다. 그는 이어서 화폐 가치 하락과 부채 위기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물이 없는 사막에서 물 한 병만 준다면 돈을 얼마든지 지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 100만 병이 있다면 물 한 병은 아무런 가치도 없어지죠.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돈이 만들어지는 지금 시대엔 너무나도 쉽게 화폐가 발행되고 있고 화폐의 가치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의 부채는 GDP의 4,380%에 달합니다. 경제 규모를 고려하면 엄청난 수치이죠. 전 세계는 GDP의 400%에 달하는 부채를 안고 있습니다. 즉, 부채에 대한 이자를 지불하는 것만으로도 부담이 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돈을 계속 찍어내지 않으면 이자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엄청난 악순환이 시작됐고 모두가 이를 알고 있지만 모르는 척하고 있죠. 앞으로 화폐 가치 하락에 맞서 세상에 베팅할 수 있는 것은 기술과 암호화폐 두 가지뿐이고 구매력을 유지하기 위해선 이 두 가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라울 폴이 이야기하는 새롭게 펼쳐질 부의 흐름과 암호화폐 투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암호화폐에 큰 기회가 있는 것도 맞고 비트코인이 주류 자산으로 자리 잡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엄청난 가능성을 가진 투자 종목이죠. 하지만 암호화폐 시장엔 수많은 유혹과 엄청난 변동성이 사람들을 정신 차릴 수 없게 합니다. 자신의 투자 전략과 철학을 확실히 다지고 특별히 주의하여 시장에 진입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세상 모든 것이 급격히 변화하는 시대입니다. 새로운 것을 거부하고 알아볼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면 쉽게 뒤처질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이 암호화폐 투자에 관심이 있거나 투자 중인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생각을 바꾸면 세상이 바뀝니다. 지금까지 마인드플립이었습니다.